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는 분들, 휴가 쓰고 은행 가시는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방문 전 꼭 챙겨봐야 하는 채널 뱅더리TV의 뱅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행 방문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전세대출 기초상식입니다.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에 대한 문의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은행에 오시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 방문 전에 최소한 알고 가면 좋을 전세대출 기초상식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전세대출은 어떤 자금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은행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전세대출이 있는데요. 이 두 대출의 가장 큰 차이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2.4% 정도이고, 은행지원의 전세대출은 2022년 8월 말 현재 4.7%에서 많게는 5% 중반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팀목 대출에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버팀목 대출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인지, 그리고 본인이 세대주인지 여부, 연소득과 들어가려는 집의 면적, 정해진 금액 안의 보증금, 그리고 대출 한도의 마지노선 등이 있다는 점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버팀목도 종류가 여러 개 있고 그 안에서 자격 조건과 제한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이런 점들을 통해 자격을 제한한다 정도로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종류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 월세대출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가장 많이 취급하는 5가지 종류와 그 특징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인데요. 흔히 말하는 중기청이란 대출인데 금리가 1.2%로 가장 낮고요.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공기관에 다니지 않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나이 제한도 있는데 만 34세까지고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청년대출. 청년 전용 대출로 만 34세 이하가 가능하고, 세 번째, 신혼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넘지 않는 부부를 말합니다. 네 번째, 2자녀 이상 가구는 미성년자 자녀가 2자녀 이상인 가구를 말하고요. 다섯 번째로 일반 가구는 이 네 가지 해당이 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같은 버팀목 대출이어도 이렇게 상품 종류마다 금리랑 자격 조건 등이 모두 달라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어도 어디 정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 종류가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오시면 은행에서 더 빠른 상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택이 있거나 소득이 넘는 등 버팀목 대출의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은행재원의 전세대출 상품으로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각 은행마다 내용이 달라요. 또한 같은 은행 상품 안에서도 보증 기간에 따라서 금리나 한도 등 조건 등이 달라지니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담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은행재원의 대출의 장단점은, 먼저 장점은 버팀목 같은 제한 요소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비싼 편이죠. 버팀목 같이 실행될 때 확정되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은행전세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은행 실적에 따라서 금리 우대가 가능한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이 주거래로 이용하시는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 세 번 발걸음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만든 몇 개의 질문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의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등본, 초본, 그리고 본인의 소득 서류와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이것 말고도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서류의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이 서류 안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조만간 상품별로 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품으로만 기본적인 상담은 가능하세요. 두 번째, 아직 계약을 하기 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를 먼저 알려달라고 계약도 하시기 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은행에서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정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계약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쓰실 때 특약사항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협조 여부와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 시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을 적어서 계약서를 준비해 오시면 고객님의 걱정도 덜 수 있고,
은행에서도 심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대출이 얼마 나올지 가심사를 받고 싶어요. 가심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가심사입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한도가 발급되느냐를 봐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심사인데, 이건 굳이 은행에 시간 내오지 않으셔도 인터넷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간략한 정보들만 넣어도 어느 정도 한도까지 되는지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서의 유효기일은 한 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잔금을 치르기 한 달 이전에 모든 서류를 한 번에 구비하셔서 내정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은행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준비 없이 여러 번 은행에 오셔서 질문하고 가시는 내용들과 이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세부적인 상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